인간은 원래 채식동물.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은 채식을 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은 육식을 하며 진화해 왔을까? 700만 년을 거쳐 최종 살아남은 현 인류는 호모사피엔스 종이다. 호모사피엔스는 채식동물의 위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육식동물에 비해 위장 구조가 훨씬 더 길다. 1만 년 전 농경 생활의 시작과 수백 년 전 산업혁명을 거쳐 육식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가공육과 화학 첨가제의 과다 섭취는 새로운 질병에 걸리게 했다. 인간의 원래 식생활인 채소 과일식으로 몸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호모사피엔스 종 인간. 슬기로운 인간인 호모사피엔스 종은 언제부터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을까?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다. 원숭이와 같은 조상을 갖고 있을 뿐이다. 0.4%의 DNA 차이로 침팬지는 여전히 아프리카 숲 또는 동물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400만 년 전 최초로 직립보행을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타난다. 아프리카에 있던 호모 에렉투스 종에서 호모 네안테르 탈렌시스, 호모사피엔스, 데니소바인이 갈라져 나온다. 대략 200만 년 전 꿋꿋하게 서다니는 호모 에렉투스가 아프리카를 떠나 다른 대륙으로 진출했다. 호모 에렉투스는 육식동물로 밝혀졌다. 호모 에렉투스는 대형 동물을 사냥하며 육식만을 고집하다 생존에 실패했다. 네안데르탈인은 30만 년 전쯤에 유럽 지역에 정착한다. 네안데르탈인 역시 거의 육식을 했다. 그들의 수명은 30세를 넘는 경우가 없었다. 10만 년 뒤에 호모사피엔스도 드디어 아프리카를 벗어나 이동한다. 20만 년 동안 채식을 주로 하며 살아왔다. 식물이나 과일이 부족한 경우에만 육식을 했다. 호모사피엔스는 결국 네안데르탈인을 3만 년 전 멸종시키고 현 인류로 살아남았다. 인간의 뇌 용량이 꾸준히 커져 현재 크기가 완성되는 시기는 대략 10만 년 전쯤이다. 침팬지 뇌의 4배 달하는 크기다. 뇌 발달은 훗날 농사를 지어 식량을 조달할 수 있게 된 농업혁명을 가져왔다. 채식을 20만 년이나 해 살아남은 결과다. 공교롭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호모사피엔스는 더 많은 질병에 걸리기 시작했다. 수렵 채집을 위해 하루 종일 돌아다니던 신체 활동량이 현저히 떨어졌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을 먹어오다 쌀, 밀, 보리, 감자, 옥수수 등과 같은 단일 작물을 먹기 시작했다. 1만 년 전부터 동물을 가축화하기 시작하면서 과다한 육식 섭취를 하게 됐다. 영양 상태의 균형이 무너지며 질병이 생겼다. 불과 200년 전 산업혁명을 거치며 공장에서 나오는 가공식품을 먹기 시작했다. 400만 년 이전부터 채식을 해온 우리 몸이 육식과 가공 음식을 독성이 가득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몸에 독소가 쌓인 비만은 이때부터 생긴 것이다.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위장 구조.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은 기본적으로 채식을 하게끔 진화되었다. 지금의 인류는 먹지 않는 것이 없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먹는다. 그것도 모자라 자연에 전혀 없던 화학물을 만들어까지 먹고 있다. 인간만이 이렇게 진화했을 리는 절대 없다. 신은 절대 그렇게 인간을 설계하지 않았다. 자연의 세계, 즉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은 잡아먹히지 않는 이상 자연사를 한다. 인간만이 주어진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각종 질병들에 시달리다 죽는다. 초식동물의 위장 구조를 가진 인간이 잡식을 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음식을 있는 그대로 먹지 않고 가공해 먹기 때문이다. 육식동물의 소화기관은 초식동물보다 훨씬 짧다. 독소가 가득한 음식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호모사피엔스의 소화기관은 육식동물보다 상당히 길다. 99.6%의 DNA가 일치하는 침팬지의 위장과도 닮아 있다.
침팬지는 과일과 채식 위주로 먹는다. 채소 과일식은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30분에 불과하다. 이후 죽처럼 된 형태의 음식은 십이지장을 거쳐 소장에서 소화와 흡수가 진행된다. 이때 약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와 독소 배출의 첫 작용이 일어난다. 대장에서 90% 이상의 물과 나트륨 등을 흡수한다. 대장에서 머무는 시간은 보통 12시간부터 70시간이다. 보통 3일 안에 대변을 보는 이유다. 대장에서 오래 머물수록 수분이 말라 변비가 생긴다. 독소 물질도 늘어나고 동시에 독소 흡수율도 높아진다. 육식동물의 소화기관이 짧은 이유다. 야생동물은 변비가 없다. 변비가 생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위장 구조에 맞지 않는 다양한 음식들을 먹는다. 변비를 시작으로 다양한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위장에서 음식물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변비가 없게 해야 한다. 대변을 보는데 5분 이상 걸리면 정상적인 장 기능이 안 되고 있다는 신호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고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채식을 해야 한다. 인간이 출생 후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그렇다. 신생아부터 1년 사이다. 1년에 약 25cm가 넘는 성장을 할 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모유다. 모유가 주는 영양분을 분유는 절대 대체할 수가 없다. 모든 분유 제품을 살펴보면 아기에게 가장 좋은 것은 모유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완전 식품이라 불리는 모유의 단백질 함량은 얼마나 될까? 단백질이 가장 필요한 성장을 많이 하는 시기인 것을 생각하면 최소 70% 이상은 될 것 같다. 놀랍게도 모유 속 단백질 함량은 겨우 6%에서 7%에 불과하다. 우리는 단백질을 보충한다고 생각하면 우선 고기를 떠올린다. 한국영양학회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1kg당 0.83g이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보통 40g에서 70g 정도면 충분하다. 고기를 외식할 때 1인분 단위가 보통 200g인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채식동물의 위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육류 소비를 엄청나게 시작한 지는 불과 300년도 되지 않는다. 그 결과는 위암과 대장암의 지속적인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단백질은 결코 고기에만 있지 않다. 콩과인 대두 22g으로 닭가슴살 170g을 먹은 만큼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토마토, 오이, 살구 등 채소의 단백질 함량은 아주 높다. 인간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갓 태어난 아기는 90%에 달한다. 노화 과정을 겪을수록 수분 구성률이 떨어진다.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수분 함량이 70% 이상인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런 음식은 채소와 과일밖에 없다.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수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이다. 채소 과일식조차 가열을 하는 순간 많은 수분과 영양분을 상실한다. 채소 과일도 이러한데 구운 고기가 발암물질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은 죽은 음식이 아닌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자. 현 인류의 호모사피엔스 직전의 호모 에렉투스와 네안데르탈인은 육식 위주의 생활을 하다 멸종했다. 호모사피엔스는 채소와 과일이 부족할 때만 육식을 하며 20만 년 넘게 생존해 왔다.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며 단일 곡물과 가공식품들 섭취로 각종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다. 인간의 위장 구조는 육식동물의 위장이 짧은 것과는 달리 길다. 육류가 들어오면 위장에 오래 머무르며 부패하여 독소를 발생시킨다.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은 고기보다 채소와 과일에서 훨씬 더 깨끗하게 얻을 수 있다.
살아있는 수분이 들어간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